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번 문항에 대한 수능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멈춰두고 12번 시간 좀 걸려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준비하고 시작하십시오. 네, 되셨습니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분 가능성과 연소함수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뭐 미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지만 일단 출제자가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이 함수를 미분하게끔 해서 어, 혹시 다른 쪽으로 빠지게끔 하진 않을까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함수든 무조건 미분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좀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연속함수의 특징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연속함수는 연결되었다, 연결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연속함수의 정의와 관련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고1에서 함수의 개념에서 덧셈 함수와 곱셈 함수, 여기서 합성 함수까지 좀 합성 연산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구별을 지어서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간이 구별된 함수. 학생들이 함수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구간이 구별된 함수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x가 유리수일 때는 1을 주고 x가 무리수일 때는 0을 주는 이런 함수, 굉장히 생소하다 이거예요. 구별을 시켜버리면 함수가 쉬운 것도 어려워지는데, 이게 딱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이제 원서에 딱 살펴보면은 학생들이 다항함수 이상의 함수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함수가 다항함수가 실제로 안 되잖아요.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각각 구별된 구간에서는 또 다항함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정 안쪽에서 출제를 하려다 보니까 구별된 함수로서 다항함수이지만 이제 다항함수가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 아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출제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최대 최소 정리인데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도 사실은 유계폐 구간에서 정의됐을 때 맥시멈 미니멈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 최소 정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 최소 정리랑 헷갈려 가지고 혹시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끔 또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자기가 아는 개념하고 혼동이 되어서 어중간하게 공부를 했으면 또 헷갈려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방정식의 정리와 식 감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식을 뭐 이렇게 인수분해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또 잘 안 묶여내지고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묶어주는 게 옳은지 이런 것도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져서 총 출제 의도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제, 미분 가능 함수와 연속 함수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하진 않다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것은 스무스한 얘기고, 연속 함수라는 것은 연결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연결돼 있다 해서 부드럽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점만 보더라도 좌미분계수가 뭐 마이너스 2분의 1, 우미분계수가 1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 점에서 그 평균 변화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미분 가능하지는 않게 되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이 구간별로 보면 미분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일단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오랜만에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네,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갑시다. f가 x 이퀄 a에서 b가 이면 미분 가능하면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요거만 보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a를 그러니까 아예 포인트 와이즈하게 한 점에서 처리하고 글로벌하게 땡겨버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영역에서 혹은 정역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점별로 접근한다는 거 수학에서는요.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f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평균 변화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을 f 프라임 a라고 하고 미분 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정을 먼저 적도록 하죠. 즉 x-a분의 fx 빼기 fa라는 이 극한이 수렴하고 그 극한이 존재할 때 그 수렴 값을 우리가 f'a라는 수치로 쓰기로 했었습니다. f와 a에 의존한 어떤 숫자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라 하자. 자, 증명하는 방법이죠. 결론이 어떻게 나오면 돼요? f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것이 같을 때죠. 그래서 리미트, 대충 쓸게요. 리미트는 이렇게 쓰면 원래는 안 됩니다. x 이퀄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fa라는 함수값과 같을 때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이를 메꾸는 게 증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fx 리미트 fx가 fa가 되는 걸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a다 처리하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를 메꿔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을 메꾸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극한의 대수적 성질이 될 것입니다. 즉 극한이 각각 수렴할 때 더하기에 대해서 리미트가 쪼개진다, 빼기에 대해서 쪼개진다, 곱하기에 대해서 쪼개진다, 나누기에 대해서도 쪼개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수렴할 때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리미트 쪼개지는 아시죠? 근데 이거는 사실 증명을 원래는 하시는 게 맞아요. 하시는 게 맞고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그 의미를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따로 사실은 입실론 델타 논법 혹은 입실론 n 논법 수열이든 함수 극한이든 제가 다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는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고3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는 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똑같이 빼고도 하는 그 본전치기 형태. 곱의 미분법도 마찬가지고 합성함수 미분법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다 그죠? 그래서 본전치기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변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또 그 수라는 게 결합 법칙이 가능하죠. 교환도 가능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어차피 항등은 0이니까 그죠? 그리고 FA는 상수니까 결합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결합을 이렇게 달리 바꿔버리면 이놈이 수렴을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놈이 수렴을 하느냐 문제인데 얘는 일단 상수라서 수렴은 가능한데 얘는 수렴성을 아직 보장하지 못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이 형태는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꼴로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태를. 그래서 똑같이 분모에다가 x-a를 나눠주고 분자에다가 x-a를 곱해줘가지고 이 꼴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죠. 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형태를 가정의 형태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는 의미에서 x하고 a는 다르다라는 말이 숨어 있기 때문에 x-a를 나누고 곱해주는 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녀석에다가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각각 약분되는 형태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 녀석, 이 동그라미 녀석 극한이 가정에 의해서 수렴을 합니다. 맞죠? 수렴, 수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x-a도 당연히 다항함수로서 x가 a로 갈 때 수렴을 합니다. 또한 fa는 상수함수로서 수렴을 해요. 그럼 덧셈에 대해서 쪼개지고 곱셈에 대해서 안쪽에서 각각 쪼개집니다. 다시 말하면 리미트가 제일 처음에 파란색이랑 저 상수로 덧셈이 쪼개지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안에 쪼개질 때는 또 곱셈에 대해서 리미트가 한 번 더 분산되면서 쪼개지거든요. 각각 수렴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 수렴값을 이제 살펴볼 텐데, 수렴값을 살펴보면, 일단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F'A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가정에서 알 수 있어요. 가정. 그 다음에 X-A는 다항함수인 탓에 X 자리에 그냥 A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FA는 상수함수로서 FA로 고스란히 그대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 곱하게 되면은 왼쪽은 0이고
여기서 덧셈으로 다시 쪼개지니까 리미트가 쪼개졌을 때 0, 쪼개졌을 때 FA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쪼개져서 FA로 간다라는 게 그냥 클리어하게 거의 처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지금 엄청 중요한 대수적 성질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4층 현상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대수적 성질이다라고 합니다. 극한의 대수적 성질. 자, 그래서 결국은 끝이 났어요. 바로 이 다 기억을 하실 거고 오랜만에 한번 복습을 했고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속이라 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대표적인 예가 절대값 x 이런 함수 주면 x 이퀄 0에서 연속이지만 절대값 x는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계수는 1이 되어서 v잖아요. 미분 가능하진 않죠. 원래 P이면 Q이다 부정명제가 뭐랬어요? 연속이지만 이고 F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를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 예가 여기에 있으니까 증명이 된 거죠. 그런 판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인데 이 영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이 문제랑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진 않은데 학생들은 이런 거 미분하고 싶단 말이죠. 딱 봤을 때 뭐 곱의 미분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미리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명제로부터 그죠? 그리고 연소함수의 특징권인데요. 원래는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x가 a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빵꾸가 이렇게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a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없던 것을 fa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극한값이 실제로 이 구멍이 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함수값이 있어도 이 구멍을 메워주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A 근방에서 연결이 되는 즉 이 연속 함수의 특징은 한 점 로컬하게 보게 되면은 A에서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A에서 연결돼 있다. 그럼 이 A를 이제 실수 전체로 다 땡겨버리면 결국 실수 전체에서 연결돼 있다. 집합적으로 글로벌하게 땡기는 거예요. 항상 수학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결돼 있다는 개념도 사실은 얘가 A가 클러스터 포인트 혹은 뭐 리미트 포인트 해가지고 집적점 이런 개념도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또 궁금한 게 한 점만 있는 거는 연속 함수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고립점이라 하거든요. 아니면 혹은 집합이 이렇게 개구간이 있고 점이 하나 떨어져 있다가 또 이쪽에서 뭐 배구간이 있고 이런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면 이 점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의가 돼 있다면 뭐 이런 거 충분히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일단 이런 것도 연속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의가 돼 있다면 참고로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결이 뭐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안 다룰 거니까 A 근방에서 이제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준다는 이미지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화제는 덧셈 함수와 곱셈 함수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적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고 특히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곱셈 함수랑 합성 함수의 구별을 힘들어 합니다. 일단 함수 자체도 개념이 어려운 데다가 여기다가 연산을 줘버리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구별 없이 막 쓰는 거예요. 문제집에 따라서는 합성을 이렇게 정의하게 돼요. 얘를 F 합성 fx다를 이렇게 기호로 정의해버리기도 하고 fx의 전체 제곱을 fx 곱하기 fx로 곱셈 함수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합성의 개념이고 이 개념은 곱셈 함수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합성처럼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걸 또 합성처럼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fx를 두 번 곱한다라기보다는 뭔가 합성을 두 번 한 건가라고 헷갈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덧셈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다 모은 집합을 제가 좀 폼나게 이렇게 F 물결로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집합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는데 f는 함수로서 f바 f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역 두고 실수 전체를 공역으로 두는 a function 함수라고 이렇게 함수를 다 모아온 집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에다가 생명력인 연산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집합에서 덧셈이란 연산을 한번 정의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연산이라는 걸 그냥 막 함부로 정하면 안 되고 이 결교항력 즉 결합법칙 그 다음에 교환법칙 항등원 요건 네 가지 컨디션 네 가지 법칙을 만족하도록 하는 게 연산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사법칙이 만족하도록 플러스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의를 하면 될 텐데요. 우리가 f 더하기 g라는 함수를 집합에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f하고 g를 라지 f에서 들고 왔을 때요. 원소로서. 이제 함수도 원소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패밀리를 하죠. 그래서 f하고 g를 이제 원소로 들고 왔을 때 우리가 f 더하기 g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으냐는 거거든요. 땡땡하고 R에서 R로 간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겠어요? 다시 말하면 F 더하기 인 우리가 정의할 더하기입니다. 검은색깔 더하기는 G에 X라는 것을 건다는 것은 정의하겠다. 어떻게 정의하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생각해보세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정의하면 됩니다. 정의를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함수 fx와 우리 g의 함수 있죠. gx. 그러면 fx랑 gx를 걸면 둘 다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 실수의 더하기로 정의를 하면 이 빨간 색깔 우리가 새롭게 정의할 덧셈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함수가 뭐 x 더하기 뭐 2x 있으면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방정식 더하듯이 3x로 처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2x, x 더하면 3x가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빨간색 더하기를 정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함수에서의 더하기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얘기가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얘가 함수인가를 먼저 따져야 돼요. 는 함수이다 라고 일단 먼저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함수이냐 따져보려면 첫 번째로 유일성을 만족하느냐 따져야 돼요. 유일성이란 것은 x1하고 x2가 같을 때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이 녀석의 x1, 이 녀석의 x2가 같으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즉, 이 사이를 메꾸면 되는데 위의 정의, 우리가 선택한 정의에 의해서 얘들은 fx1 더하기 gx1을 쓸 수 있죠. 근데 f하고 g는 이미 함수거든요. 맞죠? 함수는 x1, x2가 같으면 fx1은 fx2랑 같아요. 그게 f의 함수의 유일성이고 또 x1, x2가 같을 때 gx1은 gx2가 되거든요. 그게 또 g에 대한 함수의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fg 함수 유일성 때문에 각각 fx2, gx2로 바꿀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근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일성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유일성은 기존의 유일성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이번엔 존재성 가겠습니다. x를 실수로 하나 들고 오도록 하죠. 정의역상에서 그죠? 들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이 f 더하기 g의 x 빨간색으로 일단 더하기 할게요. 나중에는 그냥 빨간색, 검은색 쓸 겁니다. 조금 다르게. 이건 다른 더하기라는 구별을 위해서. 얘가 어디 원소가 되고 싶냐면 공역인 실수의 원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공역. 그죠? 그래서 얘를 또 다시 정의로 돌려버리면 이렇게 그 위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죠. 그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네, 정의대로 썼고요. 방금 우리가 define한 정의예요. 얘가 실수의 원소고 gx도 당연히 실수의 원소입니다. 이건 왜 그래요? 그렇죠. f하고 g의 존재성 때문이죠. 각각 f하고 g가 함수가 되기 때문에 f와 g의 존재성 때문이고 그럼 실수 더하기 실수는 뭐죠? 그렇죠. 실수가 되죠. 왜냐면 실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요. 크로스 되어 있으니까 실수가 됨으로써
얘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존재성도 만족을 하니까 1번과 2번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위에 그렇게 정의한 것은 일단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교항력이 성립하는지 살펴볼 건데 귀찮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곱하기로 그냥 바로 갑시다. 이번에는 곱셈도 유일성, 존재성 만족할 거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곱셈 함수 바로 써보면 함수 썼고 더셈 연산을 다 바꿔줍시다. 자 f 곱하기 g 곱셈 합성 아니에요. 그냥 점 썼어요. 얘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실수하고 실수끼리 곱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정의하면 자 곱셈 함수 어떻게 될까? 네 이것도 그냥 곱하기로 바꾸게요. 곱하기인데 이렇게 점으로 쓸게요.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또 셈 대신에 실수에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색깔만 좀 헷갈리는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곱하고 근데 FG의 유일성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방금 우리가 빨간색 곱하기 함수의 곱하기예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곱하기가 되고 FG의 존재성 때문에 실수인데 실수 곱하면 실수니까 어쨌든 곱셈 함수도 함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결교항력은 합시다. 그래서 결합도 뭐 바로 될 텐데 밑에다 결합법칙 쓸게요. 자 결합법칙 갈게요. 결합법칙 성립하는지 볼게요. 결국은 FGH를 아까 라지 F 이집합에서 들고 와가지고 함수 3개를 들고 와서 이 형태가 성립함을 보이면 되죠. 임을 보이자. 그러면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 고1에서 그렇죠? 정의역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때 이 함수의 등호를 썼었거든요. 맞죠?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고1 교과서 보시면 f하고 g가 같다라는 것을 함수 같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의역이 둘 다 같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값이 모두 다 같을 때 실수로서 같을 때 함수로서 같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등호의 무게가 달라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정의역 같은 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 그렇게 되도록 설정했으니까 x를 임의로 실수로 던지겠습니다. 맞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고 싶으니까 그냥 put 하면 됩니다. let 이렇게 둡니다. 라 하자 하고 뭘 보이면 이게 보이게 되는 거냐면 f 곱하기 g 곱하기 h의 x가 어떻게 해서 f 곱하기 g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곱하기 h의 x가 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일단 f 곱하기 g라는 것은 새로운 함수가 될 거니까 방금 했잖아요. 얘 뭉뚱그리 따라보고 h 따라보는 거니까 정의가 f 곱하기 g에 각각에다가 x 거는 거였잖아요. 뭐 대충 이런 의미입니다. 정의에 의해서 곱하기 hx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 녀석을 이제 또 정의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fx 곱하기 gx거든요. 그러면 지금 묶여있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묶인 거예요. 그죠? 이게 hx가 있는 건데 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얘는 또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fx 곱하기 g 곱하기 h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쪽에서 얘를 묶어주면 그러니까 정의대로 써버리면 fx 곱하기 가로 열고 gx 곱하기 hx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성립하는지가 지금 포인트인데요. 이 등호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f, g, h, x들을 각각 거는 녀석은 전부 다 실수거든요. 그죠? 얘도 실수고 말로 쓸게요.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예요. 근데 실수에서 중요한 성질 10가지 중에 4가지가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실수의 결합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의 항상 그 형식이 안 깨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실수의 결합 법칙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임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교환 안 해도 되겠죠? 교환도 실수의 교환 법칙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2번 클리어하고 3번 항동원 가죠. 괜찮죠? 항동원. 지금 우리 곱셈 세계에서 항동원을 찾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찾으면 되는데, 전에 한번 설명드려서 그냥 바로 처리할게요. 1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얘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즉 1의 x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실수로서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숫자 1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얘는 항동원이 된다라는 걸 주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임의로 f라는 녀석을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함수 집합에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라 할 때 라 하고 뭘 보이면 돼요?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녀석이죠. f 곱하기 우리가 설정했던 1이라는 녀석이 함수로서 갖기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들어준다. f가 되는 걸 보이면 돼요. 그러면 역시나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x를 하나 실수로 들고 오죠. 이거라 하면 자 이제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걸어 볼게요. f 곱하기 1에 x를 겁니다. x를 걸어서 결과가 f의 모든 x에 대해서 x가 되면 게임 끝이죠. 너무 멀리 떨어갔나? 그럼 곱하기 정의에 의해서 우리 어떻게 정의했냐면 fx 곱하기 실수로서 1x로 정의를 했거든요. 1x. 그럼 fx는 뭐 fx 그대로 쓰더라도 1x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숫자 1로 정의했다고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건 fx도 당연히 실수잖아요. 1도 실수지만 그럼 실수에서 1 곱하면 그 실수의 항동원 뜻 때문에 얘가 fx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끝났죠. 얘는 지워도 되겠네. 너무 멀리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유가 중요하죠. 결국은 구조를 흩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수의 항동원 뜻 때문이죠. 그래서 실수의 항동원으로서 함수의 항동원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증명 과정을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을 찾아볼 텐데, 여건은 어떻게 하면 될까? F의 여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F의 여건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조건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시고, 여건의 뜻은 각각 F마다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즉, 뭘 보이는 거냐면, F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이 어떤 여건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얘가 1이 되는 이러한 네모 함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x를 실수로 하나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를 건 녀석이 1x를 만족하고 싶죠.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근데 1x는 우리가 뭐라고 정했냐면 숫자 1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또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 곱하기 네모 x가 맞죠? 네모라는 함수를 지금 찾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 네모 x라는 게 정의가 되려면 fx도 실수니까 fx 곱하기 실수니까 fx를 내려주면 네모 x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fx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정의가 되려면 결국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0이 되면 안 되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려면.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유리함수 형태인 건데 그럴 때 이 네모 이름 우리가 뭐라 정할까요?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죠. f분의 1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의하시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정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f의 여건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f가 던져질 때마다 물론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0은 아닌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0은 아닌 함수에 대해서 여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f분의 1이라는 함수를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데 f가 주어질 때마다 결정되는 거니까 f분의 1의 x는 방금 위에서 했다시피 말 그대로 역수함수죠. fx분의 1로 결정해주면 요 형태가 이제 되겠죠. 맞아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약분 될 거니까 약분 될 거니까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건도 존재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합성함수는 또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본 문제에서는 전부 다 제곱 뭐 곱하기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곱셈함수 그리고 덧셈함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됐죠? 자, 이제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은 증명은 되게 재밌는데요. 정말 재밌는데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꽤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숲 인프 개념을 쓰게 되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멘트만 잠깐 남겨드리면 이게 유괴폐구간에서 정의가 된 연소함수일 때죠. 뭐 뾰족해도 되겠다, 그죠? 그가 유괴폐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AB 내부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 구간까지 포함해서 최대 최소값이 유괴폐구간 AB에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호로 좀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C랑 D가 내부 이집합 유괴폐구간 집합 AB 안에 있어서 모든 X에 관계없이 모든 X가 AB에 있든 말든 관계없이 제일 큰 녀석을 우리가 C라 할까요? 이미 다음에 심표했고 FA가 제일 크고 FD가 제일 작다 합시다. 그래서 FC가 제일 FC가 제일 작다 할까요? FC가 제일 작은 녀석이고 미니멈이고 이미 fx보다 각각의 크기를 제일 큰 녀석 fd를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얘를 우리가 그래서 최소값 small m, 얘를 최대값 large m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AB에서 이렇게 유괴폐관에서 정의돼 있다 그죠? 이럴 때 이 C랑 D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 C라는 녀석이 존재하고 D라는 녀석이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D라는 녀석이 존재해서 FD를 걸면은 제일 크다. 그죠? 각각은 크고 모든 X에 대해서 FC가 지금 여기서는 제일 작다. 그죠? FC 검은 색깔이 이미 X 여기 있는 어떤 FC도 괜찮고 어떤 녀석이든 관계없죠. X 어떤 X든 관계없이 순서가 어떻게 만족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렇게 만족한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고 얘 증명이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 올려놨어요. 그래서 파일 한번 보시고 이 숲 개념 써야 되거든요. 상하는 근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내려주고 이 안에서 어떤 거 존재해서 수열 잡아가지고 극한 번에서 극한 연속 판정법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가가지고 뭐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를 제가 증명 따로 해놨으니까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멘트만 소개를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F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지금 이 문제랑 그러니까 우리 수능 문제랑 지금 연관 지으려 하는 거죠. 연속일 때 항상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느냐 라고 따지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3의 거짓이에요. 그렇죠. 거짓이죠. 어떤 판례가 있죠. 바로 그냥 지수함수 두고 오면 되죠. 이렇게 y는 2의 x승 이런 거 두고 오면 얘 최소값도 없어요. 맞죠? 계속 0에 정근하기 때문에 최소값은 0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하는 0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근선이 있는 경우에는 0이 최소값은 아닙니다. 빵꾸가 사실 나 있죠. 집합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최대값도 계속 커지니까 플러스 무한으로 가니까 최대값도 없어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는 어, 시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지만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의미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즉 연속이라 하면 항상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진 않는다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 말입니다. 조금 구별하세요. 마지막으로 방정식 정리와 식 감각인데 그건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fx로 이 세 개를 묶고 x제곱을 묶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조가 세제곱 제곱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일단 오른쪽 두 개에서 x제곱 묶고 싶고 왼쪽에서 fx의 제곱을 통으로 묶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왼쪽 두 개에서 fx 제곱을 묶어버리면 곱셈함수로서 그죠? 가로 뺄게요. 묶어버리면 한 녀석은 fx가 있고 곱셈함수니까요. 그죠? 합성함수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항상 1과 0은 중요합니다. 항등원이니까요. 그죠? 계속 항등원 물어보네. 요번 시험에서. x제곱에 f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두 개씩 묶었고 뭔가 구조가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fx-1로 묶어가지고 이 녀석을 처리해 봅시다. 됐죠? 근데 왼쪽을 보아하니 fx 더하기 x, fx-x로 합차 공식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x는 실수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fx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건 뭐 방정식, 미분 방정식은 아니지만 어떤 함수 방정식이라고 보게 되면 fx가 될 수 있는 게 이거 0 혹은 이거 0 혹은 이거 0이니까 fx라는 것을 함수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x가 되든지 혹은 x가 되든지 혹은 1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후보들을 한 평면에서 한번 그려보면 일단 마이너스 x 원점 지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x 원점 지나는 45도 이런 형태 그 다음에 fx는 1, 즉 y는 1이니까 이런 형태들이 후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이제 1을 한번 적어주고 괜찮죠? 자 이제 근데 연속이라고 했고 그러면 연결이랑 같은 말로 보고 일단은 fx라는 녀석들을 이렇게 단계를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이제 구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함수가 당연히 안 되죠. 유일성 안 되죠. 하나, 둘, 세 개 함수가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요 구간 때는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돼야 되는 거고 요 구간에서는 이거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왼쪽에 이 라인이 있을 때도 세 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권이 지금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연결시켜 주면서 지금 fx의 결정적인 힌트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 했거든요. 그럼 최대값이 1이라는 얘기는 지금 오른쪽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최대값이 1이 안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다 날아가는 것이고 그럼 최대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되든지 이 녀석이 되든지 이 녀석이 되든 이런 상수함수 형태가 지금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 중간 영역에서 중간 부분에서 얘를 이렇게 1로 줘버리면 빼박으로 상수함수처럼 끝에도 계속 이렇게 1로 가야 돼요. 연결돼서 그죠? 그래 되면은 최소값이 0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왼쪽 끝으로 이렇게 1을 가든지 오른쪽 끝으로 1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왼쪽이 이 부분이 선택이 돼 버리면 최소값이 또 0이 안 돼 버리니까 요 라인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게 얘는 이미 낙방됐고 이 녀석 아니면 이 녀석이 선택될 수 있을 텐데 이 녀석은 지금 0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0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이 녀석도 왼쪽 영역에 있을 때는 낙방이라는 얘기거든요. 요 라인까지는.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이 선택될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충 풀어도 되지만. 그리고 이제 0으로 가야 되는데 최소값이 이 중간에는 얘가 낙방이었죠. 이 녀석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중간에서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이 녀석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 라인에서는 이 녀석 안 됐고 이 녀석도 안 돼요. 왜냐면 최소값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은 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0부터 1 영역에 보시면 이 녀석 이미 낙방됐고 이 녀석도 요 라인에서는 잡을 수가 없죠. 왜냐면 최소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권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번 1 이상인 라인에서는 이 녀석 낙방됐고 이 녀석은 최소값이 0이 돼야 되는 상황 때문에 선택이 안 되니까 이 녀석밖에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림을 따지면 이렇게 초록 색깔이 이 선택밖에 되지 않고 마이너스 x랑 x 위에 있고 절편이 1이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이 1이 되는 이런 V 형태의 뭐죠? 비행기라 할까? 비둘기 모양이랄까? 이런 형태밖에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났죠.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은 정확하게 한번 풀어봤어요. 시험 때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함수값이죠. 마이너스 3분의 4는 여기 있죠. 이 함수값 읽어주시면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F0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함수값이. 그다음에 2분의 1은 이 직선 y는 x 위에 있으니까 1의 반인 이 상황일 때 2분의 1일 때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답은 이거 다 세 개 합하면 되니까 2분의 3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인가요? 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봐집니다. 자, 오늘 조금 천천히 했는데 함수, 덧셈함수, 곱셈함수 설명하다가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한번 합성함수 정리해 줄 텐데 영상 보시면 다시 찾아보면 있습니다. 합성함수도.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